먼저 음운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. 음운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. 그죠? 근데 이 변화에는 이 세월이 흘러서 변하는 걸 음운 변천이라고 하고, 반면에 동시대에 발음할 때 음운이 바뀌는 건 음운 변동이라고 불러요. 자, 음운이 변천하는 대표적인 게 이 이화작용과 원순모음화가 있는데, 이건 사실 고전문법이에요. 왜냐면 과거의 음운과 현재 음운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고전문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문법을 배울 때에는 이 이화작용이나 원순모음화는 사실 다루지 않아요.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가끔 변동을 얘기하면서 변천을 예로 들 때가 있는데요. 이 이화작용 원순모음화라는 말의 말뜻을 따라서 최소한의 상식만 알아두자고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거북이라고 부르는 말이 과거에 15세기 때에는 문헌에 거북이라고 나와요. 즉 거북이 세월이 흘러 거북으로 바뀐 거죠. 자, 이렇게 세월이 흘러 바뀔 때는 이 부등호 표시를 해요. 그래서 이는 음운 변천이 일어난 것이고, 원래 같았던 음운이 달라졌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요? 이화. 다를 이자, 변화할 화자. 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. 이해돼요? 그러면 서로 달랐던 게 같아지면 뭐라고 그러죠? 동화라고 하고. 따라서 이화작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과거의 표기를 알아야 돼요. 과거의 표기를 모르면 거북이라는 것에는 어떤 음운 변동도 안 일어나죠. 이해돼요? 현재 입장에서 보면 거북은 어떤 음운 변동도 안 일어나요.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또 원순모음화도 우리가 원순모음 공부했죠? 원순모음은 뭐예요? 오와 우를 말하죠. 그러면 원순모음 화가 됐다는 얘기는 원순모음이 아니었던 게 뭐야? 원순모음이 됐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물이 과거의 15세기 때에는 물이라고 썼어요. 또 지금 우리가 쓰는 불이 과거에는 불이라고 썼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미음, 비읍, 피읍 등 순음 아래에 이 평순모음 의가 세월이 지나면서 원순모음 우로 바뀐 거죠.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말은 현대 지금 동시대에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. 이해돼요? 동시대에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.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,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야 되죠? 과거의 표기와 비교했을 때, 즉 의가 우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요? 원순모음화. 그래서 이화작용이나 원순모음화는 음은 뭐야? 변천이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됐죠? 자, 다음. 이제 음운 변동은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인데, 이 음운 변동은 넓은 의미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. 넓은 의미로 먼저 혼자서 바뀌는 게 있어요. 그걸 우리는 자생적이라고 말해요. 그리고 그 반대로 다른 것과 만나서 바뀌는 걸 결합적이라고 해요. 다시 한번, 혼자서 다른 음운에 관계없이 혼자서 바뀌는 걸 자생적 변동, 그리고 다른 음운과 만났을 때 바뀌는 걸 결합적 변동이라 해요. 자, 예를 들어 부엌의 키읔은 누가 없어도 발음이 부엌, 기역으로 나요. 이해돼요? 즉 이렇게 다른 음운과 만나지 않았어도 그것이 음절 끝에서 대표음이 나면 그걸 자생적이다라고 해요. 그래서 자생적 변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음절의 그 소리 규칙이에요. 반면에 결합적은, 예를 들어 국이라는 말은
혼자서는 늘 국이에요. 근데 얘가 뒤에 물과 만나서 국물 이러면 이응으로 바뀌죠. 이해돼요?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될 리가 없어요. 그런데 다른 의문을 만났을 때만 바뀌어요.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? 이걸 결합적이다라고 해요. 이 말 이해했어요? 그래서 자생적이냐 결합적이냐. 그런데 자생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나머지는 모두 결합적이죠. 다른 것과 만났을 때만 일어나죠.